진짜 어마어마한 작품들에 계속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계 젊은 배우가 이거는 진짜 심상치가 않다. 다른 외국 국적의 한국계 배우들이 활약할 때보다 더 큰 국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서면 좋겠네요. 이 서바이버스라는 드라마는 미스틱 리버로 시작해서 프라미싱 영 우먼을 거쳐 소년의 시간에 도달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6월 6일 공개 넷플릭스 시리즈 서바이버스입니다. 호주를 배경으로 한 6부작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제가 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호주 국적의 한국계 여배우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예린이라는 배우. 이 배우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할 배우입니다. 할리우드나 영어권 콘텐츠에서 활약한 외국 국적의 한국계 배우들이 지금까지 여러 명 있었죠. 산드라 오, 스티븐 연, 이런 배우들은 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배우들이고, 그 외에도 여러 한국계 배우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예린을 제가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 굉장한 대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배우가 1998년생인데 2022년에 나온 드라마 헤일로부터 본격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 후로 진짜 굵직한 제작들에만 캐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헤일로 다음 필모가 듀운 프로포시였고, 그리고 2026년에 나올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역대 최고 흥행작 중 하나인 브리저튼의 네 번째 시즌, 거기서 여주인공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들에 계속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계 젊은 배우가 단시간에 이런 대작 위주의 필모를 쌓아나가는 게 한국계 혹은 아시아계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젊은 여배우로서는 역대급 대세 행보라고 생각하거든요. 할리우드나 영어권 콘텐츠 산업에서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아시아계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서구권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도 심하고 아시아계 배우가 성공하는 게 진짜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하예린의 현재 대세 행보를 보면 이거는 진짜 심상치가 않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예린이 외국 국적의 한국계 배우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름, 하예린이라는 한국 이름 외에 따로 서양식 이름이 없습니다. 조에나라는 미들네임이 있긴 한데 그냥 예린하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린이라는 이름이 사실 서구권 혹은 영어권 사람들에게 생소하긴 해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의 복잡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애기들 이름 지을 때 외국 사람들도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이름인지 그런 걸 고려해서 짓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는 산드라 오, 스티븐 영 같은 영어식 이름이 없고 그냥 하예린이니까 더욱 한국계의 정체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마동석이랑 같은 거잖아. 마동석도 국적이 미국인데 그냥 한국 배우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그 마동석조차 영어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터너스 같은 외국 작품 포스터 보면 돈 리라는 영어 이름으로 표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예린은 그냥 예린하 이렇게 표기되니까 진짜 그냥 한국인 배우가 해외 진출한 느낌이죠. 그리고 한국어도 아주 유창합니다.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고등학교를 한국에 와서 다녔습니다. 개원예술고등학교. 그래서 한국어가 진짜 그냥 한국인이랑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름과 한국어 실력,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름이 알려진 외국 국적의 한국계 배우들이 여러 명 있지만 해외에서도 한국식 이름 그대로 쓰고 한국어까지 유창한 이런 배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데서 느껴지는 같은 한국 핏줄이라는 동질감, 친밀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배우가 해외에서 활약을 하면 다른 외국 국적의 한국계 배우들이 활약할 때보다 더 큰 국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2026년에 나올 브리저튼 시즌4에서 좋은 연기와 매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서면 좋겠네요. 그렇게 대세 행보를 달리고 있는 한국계 여배우가 이번에 서바이버스라는 호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출연한다고 해서 제가 또 냉큼 챙겨봤습니다. 자, 이 드라마가 어떤 작품이냐? 간단하게 요약하면 호주의 한 시골 동네를 배경으로 젊은 여성 한 명이 죽은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 살인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주요 등장인물로 형사 캐릭터 2명이 나오긴 하지만 형사들이 주인공인 건 아니고요. 살인사건이 벌어진 마을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특히 과거에 벌어졌던 어떤 사건과 연관지어서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범인일지 계속 의심을 하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의외의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 제가 다른 리뷰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이런 작품 보면서 내용 예측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도 범인이 누군지 전혀 예측을 못했지만 물론 후반부로 갈수록 혹시 저 사람이? 라고 어렴풋이 감이 오긴 했어요. 그런데 초중반 파트에서부터 범인이 누굴지 알아챈 사람이 과연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이 작품이 되게 치밀하게 범인의 정체를 잘 숨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용의자들이 나오고 증거나 정황들 그리고 용의자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발언이 다 그럴듯해. 이 사람이 범인일 것 같은 느낌이 팍팍 풍겨. 그런데 그런 용의자들이 하나씩 혐의에서 멀어지는 과정도 또 그럴듯해요. 그 사람이 범인처럼 보였던
증거나 정황들이 사실은 범행과는 무관한 또 다른 그럴듯한 사정이 있었어. 그런 디테일한 스토리를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재밌습니다. 장르적으로 추리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각 캐릭터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유기적으로 잘 구성해서 여러 용의자들을 거치며 조금씩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는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품의 평가는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IMDb 평점이 6점 중반대 정도거든요.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점. 이 작품을 안 좋게 평가하는 반응도 꽤 있을 거예요. 뭐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했듯이 이 작품은 장르적으로 추리물 혹은 수사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장르물처럼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는 그 재미가 이 작품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저는 스토리의 완성도가 높다고 했지만 그 스토리 자체에서 장르적인 재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각 캐릭터들의 감정에 집중을 하는 서사라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스토리 전개는 다소 늘어지는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물들의 감정과 서로 간의 갈등을 그려내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이 드라마를 본다면 이런 전개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굉장히 민감하게 관계들이 얽히기 때문에 보고 있기가 불편해요. 모든 대화 장면들, 갈등 장면들, 인물들의 내면을 표현하는 장면들 불편하기도 하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미스틱 리버 비슷한 분위기가 좀 납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한 추리물 혹은 수사물로서의 재미를 기대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불호의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역시 페미니즘입니다. 자, 젊은 여성이 살해당했어요. 그 내용에서 이미 눈치를 챈 분도 있을 테죠. 이 작품은 어찌 보면 굉장히 노골적인 페미니즘적 시각이 들어간 작품이고요. 저는 사실 요즘 대세 혹은 제가 관심 가지는 여배우들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리뷰한 사이렌이 노래할 때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그 드라마는 밀리 엘콕이라는 여배우 때문에 본 거였죠. 그런데 그런 대세 여배우들이 주인공이나 주요 역할로 출연하는 이른바 여성 서사가 중심이 되는 작품들은 대부분 페미니즘 성향이 크든 작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페미니즘 때문에 거른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페미니즘으로 걸러버리면 어진간한 대세 여배우들 작품은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을 감안하고 그러려니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드러난 페미니즘 요소는 좀 지나치게 노골적이긴 하거든요. 대놓고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두 가지 여성상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나와요. 남미세, 아들맘. 그리고 페미니스트인 캐릭터들과 이들이 갈등을 하는 내용이 있고 그런데 남미세와 아들맘 캐릭터도 결국은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나중에는 연대에 합류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 전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제가 앞에서 이 작품이 어찌 보면 굉장히 노골적인 페미니즘적 시각이 들어간 작품이다 라고 했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다는 건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남미세, 아들맘 이런 페미니즘과 대립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연대한다는 내용이지만 제가 볼 때 이 연대가 페미니즘 연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물론 페미니즘의 한 종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느낌이 아니고 나름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려있는 페미니즘 아니면 제가 말했듯이 아예 페미니즘 연대가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초중반까지 용의자로 몰렸던 사람들 다 남자들이고 저들은 사실 여성 혐오자였다 라고 혐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혐의가 다 풀립니다. 형사 캐릭터가 두 명인데 대부분 그렇듯이 한 명은 메인이고 한 명은 보조야. 그 메인이 되는 형사 캐릭터는 여자거든요. 심지어 이 형사는 딸만 둘이 있던가 그래요. 페미니스트와 대립하는 아들만 캐릭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아들만 둘 이렇게 노골적인 대칭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 아들만 캐릭터가 나쁜 것으로 중반까지 묘사를 하지만 여자 형사 캐릭터도 옳지는 않아요. 용의자들을 여성 혐오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성급함 그거를 나중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균형 잡힌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작품이 굉장히 노골적인 페미니즘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만 페미니즘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결국은 페미니즘의 한 종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꽉 막힌 페미니즘이 아니고 좀 열려있는 느낌? 그래도 어쨌든 페미니즘 작품은 맞아요. 아닐 수가 없죠. 애초에 이 사건의 진상은 요즘 페미니즘 콘텐츠의 대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요. 권위적인 가부장, 화성애자, 용의자들이 이런 유형으로 여성 혐오자 혐의가 계속 나오지만 그 혐의는 다 풀리고 마지막에 드러나는 진상은 결국 그겁니다. 인셀. 요즘 서구권 페미니즘 작품들에서는 이게 제일 대세인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영어권 드라마 중에서 소년의 시간이라는 영국 드라마가 있었죠. 그 작품이 진짜 대놓고 인셀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바이버스라는 드라마는 미스틱 리버로 시작해서 프라미싱 영 우먼을 거쳐 소년의 시간에 도달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잘못되고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결국은 대세 흐름을 따라가는 사실 어느 정도 열려있는 태도를 거의 최후반부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마지막 범인의 정체
형태만 과감하게 비틀었어도 인셀이나 여성 혐오 이런 거랑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방향, 만약 그랬다면 페미니즘에서 확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러지는 못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이 작품이 페미니즘 요소를 아주 표면에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태에서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어느 정도 열린 태도를 보여준 점은 평가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하이에린에 대해서는 이 작품에서 연기한 캐릭터가 뭐 엄청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연기도 너무 잘하고 정말 재능과 매력이 출중한 배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브리저튼 시즌4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한국계 대세 여배우 하이에린이 출연한 호주 드라마 서바이버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